여기 뭐 있어?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김슬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윤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병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현택 위원장님께서 공동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고 의원님들 각각 한 말씀씩 듣고 질의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바로 하겠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전북의 시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122일간 지속된 국가적 혼란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결연한 노력이 이루어진 값진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신 전북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 투쟁을 함께 하신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 전역에서 촛불 집회와 천막농성, 출퇴근 피켓 시위, 서명운동 등으로 헌신해 주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당직자 및 도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유리한 승리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2.3 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탄핵, 체포와 구속, 비정상적인 석방, 헌재의 선고 지원, 4월 4일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과 긴급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농성을 펼쳤으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보부행진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책임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122일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의 유연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대행과 국가로의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하셨습니다. 윤석열의 지난 3년간 집권 시기는 전북에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23년 세계잼버리 파행 등으로 인해 전북은 국제적 신뢰를 잃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역시 지속적 지연으로 지역 발전에 큰 차질을 빚었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역 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무너진 현정 질서를 신속히 복원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 과제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특별법, 대강법 등을 통과시켰듯이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바로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개혁과 통합 그리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특별자치도당 전북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특별자치도에서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민생 회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2대 국회의원 일동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우영 일동.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원님들의 간단한 발언 이후에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도당위원장님, 그럼 이성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주시의회 이성윤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뻔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12.3 내란대에서 윤석열이 파면됐는데 참 무도한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자 민주주의 정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삼천천전을 걸으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공통적인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전북 경제를 살려내달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는 13 내란 이후에 내란 후계는 끝났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활기치고 있으니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켜달라,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전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실제 12.3 계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당연히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서 파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계속 길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어요. 대부분 법조 전문가들은 당연히 형식에 기반해서 8대0 파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워낙 비상식적인 사법부의 모습이랄지 검찰의 모습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솔직히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매우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다행스럽게 4월 4일 날 8대0 국민의 뜻을 담은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래 불구하고 지금 한 개가 마무리된 것 뿐입니다. 가장 중요하긴 했지만 내란 수계가 직을 내려놓는 거 하나밖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실제 내란 수계를 중점으로 한 여러 공범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이제는 본격화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런 단죄를 하는 것, 이것이 다시 이런 행위가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단죄의 과정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과정들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10월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 공고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쭉 과거의 선거를 복귀해봤는데 우리 이제 민주정부 1기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김영삼 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IMF를 불러왔는데 그때 선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선거를 치른 것은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당의 후보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호남 JP와 연대하고 박태준과 연대하고 이인재가 그래도 무슨 출마해줘서 정말 우리 전라 사투리 말대로 다시 이겨낸다 그런 거예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압도한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40%대에 수밖에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어서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전라도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함께 정말 한 땀 한 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12.3 내단의 완전한 동시를 가진 기회다 생각합니다. 함께 많이 도와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장갑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전국 언론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2.3 비상경비 선포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도 또 탄핵 추진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8년 만에 역사적 비극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또 이게 법과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선의를 기대하는 게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생기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고 여러분 특별히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우리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현재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과 여기에 서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한테 2가지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정말 정권이 바뀌면 만약 우리 민주당이 접근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정말 달라졌다. 우리 삶이 달라졌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아 민주당이 집권을 하니까 전라북도가 훨씬 더 발전한다. 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사명.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해방 이후부터 지난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 것. 신의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했고 군사 쿠데타에 대해 단죄하지 못했고 전두환 우태후의 군사반란을 단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 정말 이번을 계기 삼아서 과거를 정말 단죄할 전후의 길 가지고 그걸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얘기를 하면 이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돼서 곤란한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끌어왔습니다. 저 자신부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소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겪었지만 우리 민주당의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들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구경한다고 하면 그 전라북도의 모습은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10분의 회원들이 우리 전라북도 목표를 챙기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쟁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명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명도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전국 도민 여러분, 개혁 이후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데 국회 예산 폭거 이야기가 저희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본회의 통과된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 애결위를 통과한 상황이었는데 계엄을 일으키는 이유가 국회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전라북도는 어떻게 했는데 새만금 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서 결론된 예산을 78%를 일거에 삭감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해놓고 계엄할 때 예산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두 삭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삭발을 하는데 정말 서럽더라. 분노를 넘어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이 마음을, 자존심을 이렇게 한순간에 잘라버리는가? 라는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은 이게 극복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그 서러움, 소외를 다시는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 다짐의 시간이었고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생을 하셔서 대관법이랑 통과시켰는데, 자 이제 좀 과거의 악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서 대관법 통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특별자치도법 등 새로운 현안에 대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성과를 내도록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매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다짐의 시간으로 만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남원 장수임시 시청권 박희승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 선고를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신, 그리고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의 승리이고,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또 민주주의를 다시 쌓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란론이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저희들이 더 단단히 지켜내고 또 국민상 구석구석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달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국 도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렵사리 대관법이 통과되었는데 어쨌든 전국 현안에 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각자에서 역할을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는 보면 공공의대 현안이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좀 의료 대란이 정리돼가는 과정이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지금 우리 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대표권 통과를 위해서 복지를 통해서 압박을 좀 하고 있고 곧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 천악 전기 열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시범 구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북 환경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부정적으로 해서 좀 그리고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좀 주민들, 우리 도민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행정 심판을 하는 등으로 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밀리고 숫자가 적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또 우리 근처에 있는 광주, 전남과 비교할 때 우리가 좀 너무 뭉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주장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특히 한정공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완성이 돼서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아직도 보관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꼭 통과를 시켜서 어쨌든 우리 전북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도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목과 증언을 넘어서 화합과 전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전북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